지희와 준우의 첫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대학 선후배로 처음 만났던 그날 준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조용히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이었고 그 점이 유난히 지희의 시선을 끌었다. 준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할 땐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꺼낼 줄 아는 남자였고 지희는 그게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진중하게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대답할 때는 항상 상대가 기댈 구석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말했다. 그런 준우의 모습에 지희는 점점 끌리기 시작했고 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었다. 준우 역시 처음부터 지희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밝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이끌렸다. 둘은 친구처럼 가까워지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취향이 비슷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서로를 끌어당겼다. 지희가 그림과 독서를 즐기며 감미로운 취향을 가진 반면 준우는 운동과 단순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었고 서로가 조금씩 상대에게 맞추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그런 모습들은 사랑을 나누는 둘만의 방식이었다. 결혼 후 초반의 생활은 지희와 준우 모두에게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다. 새하얀 커튼이 바람에 흩날리는 갓 신혼집의 주방에서 준우는 지희를 위해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곤 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어? 그는 늘 그렇게 먼저 질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희는 준우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실감했다. 준우도 마찬가지였다. 지희의 웃음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듯했고 그녀가 자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에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다. 둘은 대화가 많았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각자가 꿈꾼 미래 계획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조차 그들에겐 재미있고 가치 있는 대화 주제가 되곤 했다. 밤늦게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웃음을 지었고 내일은 뭐 먹을까? 하며 사소한 고민을 해도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이 들 때까지도 이런 일상이 이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러했던 대화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희는 차츰 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서로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준우는 점점 더 바쁘게 살아갔고 집에 들어오면 지희에게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미뤘다. 그는 따뜻한 포옹과 키스로 서로를 반겼지만 그것은 그저 습관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막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지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졌던 공간이 미묘하게 뒤틀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익숙함 속에서도 사랑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위안을 주기보다는 불안을 점점 키워갔다. 지희는 혼란스러웠다. 결혼 초반에 준우만큼 사려 깊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었고 대화나 감정적인 교류를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말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희가 그날 있었던 일을 꺼내 이야기하려 하면 의례적인 반응을 보이다 금세 대화를 끝내버리곤 했다. 그 대신 그는 밤이 되면 지희에게 다가와 육체적인 친밀함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당연한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지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방식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랑은 육체적인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랑의 다른 면이 결핍되고 있는 걸까? 이러한 감정의 불안은 그녀 안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희는 혼란스러운 기분에 대해 준우에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에 대한 질문이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면서 지희와 준우의 일상은 마치 매뉴얼처럼 굳어져 버렸다. 아침이면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준우는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지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주방에서 커피를 내린다. 결혼 초반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엔 끊임없는 대화가 오갔지만 이제는 그 대화가 사라진 자리엔 정막이 내려앉았다.
지인은 점점 준우와의 관계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일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진짜 연결고리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준우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는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지희를 안아주었고 그녀를 향한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깃들어 있는 듯 했다. 그의 하루를 물어보는 지희의 질문에는 대개 괜찮아, 오늘도 그냥 똑같았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지희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며 잠자리를 원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지희였다. 하지만 이내 그와의 관계가 단순히 육체적인 친밀함으로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대화 없는 사랑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관계의 균형이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한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준우가 무심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지희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며 피곤했으니 집에 와서 더 많은 말을 나누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말 없고 지친 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내가 듣고 싶은 건 거창한 사랑의 고백이나 큰 관심이 아니야. 그냥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눌 그 작은 시간일 뿐이야. 그러나 준우는 그녀와의 시간을 공감과 대화로 채우기보단 신체적 접촉으로만 커버하려 했고 그것은 지희에게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희는 고민했다. 준우와의 대화 단절이 단순히 그의 피곤함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가끔 손에 들린 물컵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이건 나만 느끼는 혼자만의 감정일까? 아니면 우리 둘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은 불안한 나선처럼 돌고 돌았다. 그녀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 불안감을 준우에게 털어놓으려 시도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눈에 띄게 당황하거나 미묘하게 대화를 회피했다. 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알아주지 않니? 혹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쉬운 게 좋아. 라는 말로 그녀의 이야기를 가볍게 덮어버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몸으로는 그녀와 가까운 순간을 원했고 이는 지희에게 원하지 않는 감정의 단절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들었다. 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건 모두 완벽해 보인다. 준우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안정적인 배우자였다. 그는 변함없이 집안 경제를 책임지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누가 봐도 안정적이고 평범한 부부 관계였다. 하지만 지희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그러한 평범함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그 외로움은 점차 지희의 표정에 배어들었고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희는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중에 무심코 그냥 요새 준우랑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게 된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내 아버지도 그래. 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 말에 지희는 이상하게도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정말 결혼이란 이런 걸까? 사랑이란 결국 익숙해지고 무뎌져야만 유지될 수 있는 무언가일까? 그렇다면 자신이 사랑이라 믿어온 것은 너무 이상적이었던 걸까? 그날 밤 준우는 지희에게 다가와 팔을 감싸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지희야, 오늘 힘들었어? 그의 말투는 왠지 모르게 편안했다. 그러나 지희는 그 순간 자신이 준우에게 무언가를 묻고 또 듣고 싶다는 갈망을 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없는 고개 끄덕임만 남길 뿐이었다. 지희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준우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연애 시절 느꼈던 설렘과 잔잔한 대화들이 사라진 자리에 여백 같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물론 준우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가족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안아주고 다정한 말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지희는 그 행동들 속에서 자신이 진정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책임감이나 육체적 친밀함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의 교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가만히 바라보았다. 얼굴은 익숙했지만 참 이상하게도 그 안에 비친 표정은 어딘가 낯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허한 눈빛을 갖게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고 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질문들을 꺼내놓으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인은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고 준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다. 그러나 그런 노력 속에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인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결심했다. 어딘가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항상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캔버스를 채우며 마음의 이야기를 색으로 표현하는 일은 그녀에게 특별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바쁜 일상에 묻혀 자연스럽게 그 취미를 잊고 살아왔다. 지인은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던 도화지를 서랍에서 꺼냈다. 책상 위에 캔버스를 펼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붓을 잡고 하얀 캔버스 위에 첫 선을 긋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과 잃어버린 시간들이 스르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천천히 다시 알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또한 그녀는 오래 잊고 지냈던 친구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대화는 점점 뜸해졌고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남 속에서 친구들은 여전히 따뜻했고 지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친구들과의 수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삶이 꼭 부부 사이의 관계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관계와 경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지인은 사랑 그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서로 간의 말없는 신뢰와 교감을 포함하는 것 아닐까? 단지 존재만으로도 상대의 삶의 위로가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연결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준우와의 관계에서 그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준우만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이 대화도 제대로 시도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끓였다는 데도 있음을 지인은 인정했다.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해와 단절을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인은 이 모든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행복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 스스로 행복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 관계, 취미생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혜를 바탕으로 그녀는 어느 날 준우와 솔직하게 대화할 결심을 하게 된다. 지인은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다. 준우와의 대화를 준비하며 그녀는 그동안의 감정과 생각을 차분히 정리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다툼이 아니었다.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그저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그녀 안에 쌓였던 감정과 고민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인은 그렇게 스스로의 삶과 사랑을 다시 되찾으려는 긴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저녁이었다. 준우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늘 그렇듯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고 지인은 식탁을 정리하면서 결심을 다잡았다. 그동안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항상 말문이 막혔고 그조차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자기 회의로 멈추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인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소파로 걸어가 준우 옆에 앉았다. 준우는 지희의 낯선 표정을 보고 순간 TV를 끄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인은 숨을 깊게 내쉬며 용기를 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요즘 내 마음이 좀 복잡해서.
준호는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녀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 난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지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요즘 우리 사이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 준호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작게 웃으며 말했다. 달라졌다고? 아닌데 난 여전히 너랑 행복해.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지인은 그 속에서 무언가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느꼈다. 그녀는 남편을 비난할 생각이 아니었으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이 대화는 또다시 흐지부지 끝나버릴 것이라 느꼈다. 그게 아니야, 준호. 잘못을 묻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난 요즘 우리 사이의 대화가 줄었고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예전처럼 너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런데 요즘은 내가 내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준호는 놀란 듯 지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억눌려 왔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준호는 그녀가 정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보였다. 한참을 침묵하던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난 지금까진 그런 줄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다. 나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었어. 회사 일 때문에 항상 지쳐 있고 내가 너한테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좀 작아진 기분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 지희는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다. 준호는 계속해서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가 너랑 대화를 피한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그런데 가끔 내가 너무 밝게 나를 걱정해주고 다정하게 대할 때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도망치고 싶었어. 대화 대신 그냥 너랑 이렇게 잠자리로 서로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의 어조에는 후회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그녀 역시 자신이 몰랐던 그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녀도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난 너한테 뭘 바란 게 아니야. 그냥 나랑 진짜 솔직하게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뿐이야. 너 혼자 그렇게 무거운 걸 떠안고 있었다니 그걸 몰랐다는 게 나도 너무 미안해. 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의 무거운 적막과는 달랐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며 말없는 눈빛으로 감정을 주고받고 있었다. 준호는 이내 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대화를 피하지 않을게. 사실 나도 내 생각을 더 듣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나에게서 느꼈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희는 그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서로에게 진짜 마음을 조금씩 더 보여주면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이 이야기 나누었다.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온전한 소통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날 이후 지희와 준우는 서로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대화라는 다리가 단절되었던 둘 사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연결이 다시 시작됐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종종 지희에게 문자를 보내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오늘 날씨 좋네. 너 하고 있는 그림은 잘 되고 있어? 혹은 저녁에 너가 좋아하는 디저트 사갈게. 이 짧지만 소중한 연락들은 지희에게 더 이상 홀로 혼자 떠도는 느낌을 주지 않게 만들었다. 지희 역시 준호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꼈고 그 또한 무언가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희는 준호와의 대화에서 더 이상 불안이나 외로움 같은 단어들만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작은 성장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시작했던 그림 작업도 계속 이어나갔다. 지희는 준우에게 완성된 그림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세계를 공유했다. 준우는 지희의 그림을 보며 이렇게 멋진 걸 그릴 줄 알면서 왜 오랫동안 안 했어? 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그의 온화한 말투는 지희의 마음속 어딘가 꽉 막힌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순간 준우가 조금씩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 준우가 돌아오고 있음이 조금씩 보였다. 준우 역시 서툴렀던 자신의 표현 방식을 되돌아보며 지희와 더 솔직히 마주하려 노력했다. 그는 가끔 퇴근 후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도 지희 옆에 앉아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내 하루 이야기 좀 들려줘. 그리고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희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처럼 보였지만 대화를 이어가며 준우도 아내와의 깊은 소통이 무언가 자신 안의 고단함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희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혼자서만 모든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지희 역시 자신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점점 실감했다. 둘의 관계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희와 준우는 마음이 엇갈릴 때마다 예전처럼 혼자 속으로 삼키지 않기로 다짐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빨리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오해가 생길 여지를 없애기로 약속했다. 지희는 준우에게 더 이상 지적이나 충고를 하려 하지 않았고 준우는 지희의 감정을 피하지 않고 인정하려 애썼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툴지만 따뜻한 진심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지희와 준우는 의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소박한 카페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둘은 서로 다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했고 대화의 주제도 점점 다양해졌다. 예전처럼 갑작스러운 설렘은 없었지만 무엇보다 안락하고 부드러운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둘만의 새로운 리듬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었다. 몇 주 후 어느 저녁이었다. 창밖에는 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지희와 준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특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굳이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준우가 문득 말했다. 지희야, 난 우리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나한테 참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 지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나도 그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비록 완벽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지희와 준우는 예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있었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천천히 그려나가는 과정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삐걱거리는 순간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지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준우도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느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